그래서 유색인종이 미국 사회에 이민 오기 힘들어요. 1965년 전까지 이민법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아니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위의 그래프는 미국 사회 전체 그 미국 사회 전체에서 아닌 것 같은데 예 potential total population 뭐 헷갈리네요. 오케이 이거만 보이려고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그 전체 인구에서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율 이제 생각하면 증가하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이유가 이때쯤에 이제 굉장히 그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1882년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사람들 추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전 아시안 계통, 그 다음에 전 캐리비안, 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쿼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유럽의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받았어요. 이민은 이때까지 안 받았다가 60년대, 12년도 하면서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색인종의 문제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이민의 문을 넣어서 이제 포린 파퓰레이션이 증가하죠.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지금 주 인구의 4분의 1이 포린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사람 4명 중 1명이 미국 외의 곳에 다른 곳에 태어났던 사람들. 우린 거의 다 그렇잖아요. 포린몬이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 JFK, 저 스티븐 코리아. 그래서 그렇고 이건 이제 나라별로 비교해 본 건데 초기에 보면 이 색깔, 연두색, 이건 초록색. 얘네들 이제 제 기억에 아마 독일하고 아일랜드일 거예요. 저메니 아일랜드, 아이리시 아메리칸, 저만 아메리칸. 저만 아메리칸 사실 미국에 제일 많아요. 네, 트럼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머저리티 어떤 면에서 에스닉 그룹 중에 마이티 중에서 하면 마이티 그룹 중에 머저리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기쯤 되면 이제 그 아이리시가 넘어온 경우는 그 아이리시 포테이토 되는 거죠. 원래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갑자기 전염병 걸려가지고 넘어왔죠. 그 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문제가 많았고 분쟁이 되게 큰 이슈였어요. 가뭄, 기근, 전쟁. 이때쯤에 동유럽, 중유럽에서 많이 넘어왔고 이때 동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되게 많죠. 유대인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죠. 지금 유럽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다 나갔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와서 미국 남부, 동부 이런 걸 정착했죠. 의외로 남부에 많이 살아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면 당시 저희 개신교회들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엔티세마티즘이 있어서 교회가 없는 곳에 살아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적은 곳. 그래서 당시 동부에 강한 아이비리그 있는데 거기가 강한 데죠. 거기 최대한 피해서 아니면 뉴욕 좀 더 오픈돼 있는 곳 그렇게 살았고 지금 보면 이제 60년대 이후인데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가장 많은 게 멕시코죠. 근데 그 뭔지 아는 게 여기에요. 어디겠어요? 중국, 네, 차이나, 인디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사실 미국에서 그 증가한 추세를 보면 지금은 이제 히스패닉보다 에이지안 파퓰레이션 증가한 추세가 높아요. 현재. 그래서 미국 사회의 그 인종학 구성이 바뀌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머저리티 레이스가 없죠. 현재. 마이클 레이스 머저리티가 아니에요. 이게 버클리 캠퍼스에서 저희 정치학과 그래도 좀 마이크가 머저리티인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공대 쪽에 놀러가서 앉아있으면 백인이 마이너리티예요. 여기는. 저 와이프도 공대 대학원 다니는데 백인이 한 명 있다고 하죠. 제 클래스에. 네. 그래서 이렇게 쟤 뭐냐 왜 있지? 되게 백인 부담감이 느낀다고 소수인종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제가 있는 정치학과랑 굉장히 다른 환경이죠. 아무튼 그런 새로운 인종 구성이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게 이제 백인들이 똘똘 뭉치는 데도 많이 공헌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전체 13%가 포린bor이고 캘리포니아 17%, 저희 알라바마 카운티 31%,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35%, 세나클라라 38%. 세노제 같은 데 가면 진짜 많죠. 세노제. 그렇죠. 거기 세노제 있는 거기는 미국 그 상원 의원 선거구역 중에 유일하게 17선거구역인데
거기가 미국 상원의 선거구역 중 컨벤션 의회 구역 선거구역 중에 유일하게 A잔이 머지고 된 곳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The 17th Congressional District. 네, 이건 불법 체류자인데 미국의 undocumented immigrants. 멕시코가 넘버원이긴 한데 사실 한국도 꽤 높아요. 이게 이제 보면 사우스 플레이어가 보이는데 2.6%예요. 저희랑 인디아가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불법 체류자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면 한국에서 US 엠바시 갔을 때 되게 꼼꼼하게 따진다. 걔네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제 트럼프 현상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정치학생들 약간 패닉에 빠졌고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정치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패닉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불평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해요. 전 세계에서 그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고, 거의 브라질이죠. 거의 브라질, 남미 수준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고, 미국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때가 미국에서 프로그레시브 에라라고 할 때거든요. 록펠러, 카네기 나오는데 굉장히 엄청난 부자들이 있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고 1%가 얼마만큼 육함을 차지하느냐 생각했을 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건 뭐냐면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약 정당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보면 지금 비슷하죠. 그때랑 프로그레시브 에라랑 지금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때 때는 생각해보면 많은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정책이 많은 차이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정책은 사실 동의했어요. 무역, 사실 지금도 무역 엄청 동의했는데 트럼프 때 좀 바뀐 거고, 무역 이민 같은 경우는 시니어 90대까지만 해도 양당 간 거의 의견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 이민 같은 경우 다 동의했던 정책, 다 둘 다 같은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성장했다고 하시기에 이 시점인데 비슷해요, 사실 거의.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 정치했던 사람들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고민은 뭐냐면 우리는 왜 유럽과 다르게 정당 간의 차이가 없을까?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때. 너무 많은 차이를 반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차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건 이제 1930년대 뉴딜 콜리션인데, 이 그 X축은, Y축은 뭐냐면 레이시즘이에요. 얼마나 인종차별 심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 인종 간에 좀 더 유화 정책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종 간에 좀 더 억압적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Y고, X는 뭐냐면 그 경제적인 분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보적이냐. 이쪽이면 더 진보적인 분배를 더 많이 하시려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리클 다운 이코노미 있죠. 잘 사는 사람을 잘해주면 얘네들이 경제를 키울 때 다 사게 될 것이다. 뭐 지금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화당을 보면 공화당 이쪽이었어요. 프로 웨스트 비즈니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레이시즘에서 서던 디마케이션보다 공화당이 더 낮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싸웠으니까. 짐크로 사람들. 이 사람. 아까 얘기했던 흑인과 백인은 같은 당시에 쓸 수 없다. 버스에서 가운데 앉아야 돼, 이 사람들이었고. 노던 디마케이션 이 사람들이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뭐 루즈벨트나 윌슨이나 그 진보적인 대통령들 생각해보면 사실 인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콜렉션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까 생각했던 그 이민 정책도 생각해보면 그 굉장히 그 억압적 이민 정책이 통과됐던 때가 이 시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워킹 클래스를 위한 분배를 원하지만 인종적으로는 결코. 그게 이 당 1930년대였고, 이게 지금인데 지금 일단 여기 없어요. 정당들 중에 워킹 클래스에 의한 정당은 거의 없어요. 물론 디마크렛이 낮긴 해요. 리퍼블리칸보다 낮긴 한데 그렇게 진보적이진 않아요. 버니 샌더스는 사실 이 정도 있는 사람이죠. 예전 의지를 안에 맞는데 지금 비교해서는 상당히 레디컬한 사람이죠. 그리고 리퍼블리칸 파티를 보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로 가고 있죠. 그 트럼프가 그 이스타블리시, 그러니까 그 공화당에서 폴 라이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좀 더 그 분배 쪽에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셜 세큐리티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심하죠. 이쪽으로 가면. 그다음에 디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이퀄리티 측면으로 가면 많이 내려갔어요. 머슬림 원하고 LGBTQ 원하고 되게 사회 정책으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워킹 클래스라고 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 그 분배 문제와 그다음에 정당과 차이를 보면 예전과 비슷한데 정당이 콜리션이라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예전과 많이 다르죠. 현재 미국 사회. 이제 거의 끝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게 이건 2004년대 되게 최근 그 폴은 아니고 이런 비슷한 폴을 매년 해요 미국에서. 그 미국 각 정부 기관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냐, 얼마나 신뢰하는 걸 많이 하고 갤럽 같은 경우는 1938년부터 계속 이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항상 가장 그 높은 신뢰받는 게 이걸 폴리스 나오는데 보통은 밀리터리.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존경받는 기관, 밀리터리. 베테랑에 대한 존경이 강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건 약간 신성한 것이고. 근데 이것도 되게 나아질 거거든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컨그레스가 그 가장 최근 폴의 그 신뢰받는 비율을 보면 얼마냐면 2%예요. 2%. 근데 2%면 그 오차범위 생각하면 0%. 그러니까 미국 대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의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거의 제로. 거의 제로.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정말 높아요. 현재 지금 상황.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국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 국민들을 많이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바보거든요. 그것도 있긴 한데 정치권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불평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평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년대 초반과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그 레이스 문제에서도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근데 상황은 이런 뽑을 만한 정당이 없는 거죠. 뽑을 만한 정책들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어느 쪽도 트럼프가 공화당 사람들 트럼프를 완전 다수가 트럼프를 완전 좋아하지 않고 민주당 사람들 히러리를 완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민주당은 왜 히러리 뽑느냐? 트럼프는 진짜